인도에서는 현실이 때때로 상상보다 더 기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놀라운 몸의 특징들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의사들조차 충격을 받을 만큼 특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에서 35cm가 넘는 꼬리가 자라난 남자, 태어날 때 팔과 다리를 합쳐 총 8개를 가진 아기. 이건 전설이나 도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도에서 발견된 가장 특이하고 믿기 힘든 신체적 사례 19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는 단순히 희귀한 몸의 특징을 넘어 그 뒤에 숨어있는 삶의 고통과 용기, 또 주변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보여주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9위. 알리 후신. 처음 알리 후신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최소 80에서 90살은 돼 보이는데?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는 당시 고작 14살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인도 비하르 지역에서 태어난 알리는 극도로 희귀한 질환인 프로제리아, 한국에서는 흔히 조로증이라 불리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0만 명 중 단 한 명꼴로 나타나는 말 그대로 기적 같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병이에요. 프로제리아에 걸린 아이들은 보통 또래보다 8배 이상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주름지고 뼈가 약해지며 심장과 장기들도 급격히 노쇠해요. 또래 아이들이 학교 시험이나 운동을 걱정할 나이에 알리는 매일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것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알리의 5형제자매도 모두 같은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알리만이 홀로 더 오랫동안 버텨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었죠. 겉모습은 주름진 노인 같았지만 알리의 마음만큼은 또래 청소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10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알리를 진짜 용기란 이런 것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긴 소년이었으니까요. 18위. 찬드라 오라한. 35cm 꼬리를 가진 남자. 인도 서벤골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2번, 3번 쳐다보게 만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찬드라 오라한. 직업은 평범한 차 농장 노동자였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약 35cm 길이의 꼬리가 허리뼈 부분에서 자라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척추기형의 일종인 척추갈림증 때문에 생긴 드문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찬드라를 힌두교의 원숭이신 하누만의 환생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며 축복을 빌고 심지어는 먼 마을에서 일부러 찾아와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꼬리는 단순한 신체의 특이점이 아니라 신성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의사들은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찬드라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꼬리는 제 삶의 일부이고 제 정체성입니다. 저는 숨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할 때 꼬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머리끈처럼 묶어 올려두곤 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기이해 보일 수 있지만 인도처럼 종교와 신화가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그의 꼬리는 과학과 신앙이 교차하는 특별한 상징이 된 셈입니다. 찬드라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상과 비정상, 평범과 비범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 17위. 산주바가트. 뱃속에 쌍둥이를 품고 산 남자. 1999년 인도 나그푸르에 사는 한 남자. 산주바가트는 배가 비정상적으로 불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임신한 것 같다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배가 마치 몇 달 된 임산부처럼 부풀어 있었죠. 게다가 숨쉬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거대한 종양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고 복부를 열었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암덩어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발달한 태아의 형태였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태아 내 태아라는 극도로 희귀한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주가 태어날 때 흡수하지 못한 쌍둥이 형제가 그의 몸속에서 함께 살아온 것이었죠. 그 안에는 머리카락, 팔다리, 심지어 치아와 턱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영화 같은 반전이었다. 그만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산주는 평생 동안 배가 불룩한 이유를 단순히 체질이나 비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30년 넘게 자기 쌍둥이를 몸속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무게와 압박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삶의 질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년 넘게 자기 안에 미완성된 쌍둥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산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희귀 사례를 넘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또 때로는 기묘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6위. 락슈미 타트마. 8개의 팔다리로 태어난 소녀. 인도 비하르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 락슈미 타트마는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팔이 4개, 다리가 4개, 총 8개의 팔다리를 가진 채 태어났던 겁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많은 마을 사람들은 락슈미를 힌두교의 부와 번영의 여신 락슈미 여신의 환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락슈미 여신의 조각상이나 그림에는 여러 개의 팔을 가진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아기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절을 올리고 축복을 빌었죠. 하지만 의료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락슈미는 사실 결합성둥이라는 매우 희귀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발달 도중 제대로 분리되지 못한 기생성 쌍둥이가 그녀의 골반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쌍둥이는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지만 팔과 다리 같은 일부 팔다리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신성한 존재라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지만 결국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락슈미는 겨우 2살의 어린 나이에 인도 벵갈루루의 한 병원에서 무려 2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30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한 초대형 수술이었죠. 목표는 기생성 쌍둥이의 팔다리를 제거하고 락슈미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골반과 척추를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현재 락슈미는 걷고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평범한 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적의 아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 기적은 단순히 신의 상징이 아니라 의학의 힘과 가족의 사랑 덕분에 만들어진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위. 말리크 아프타브. 원인 불명의 거대한 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가지푸르에 사는 말리크 아프타브. 그의 오른팔은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팔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무게만 약 8.6kg에 달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벽돌 여러 장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았죠. 놀라운 점은 그의 팔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년 시절에는 평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팔만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생활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죠. 그는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조차 어렵게 해야 했습니다. 글씨를 쓰거나 티셔츠를 입는 것도 큰 도전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건 가짜 아니냐라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100% 현실이었습니다. 말리크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드물게 나타나는 국소적 과성장 증후군일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불편한 삶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며 언젠가 의학이 답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적 기형의 사례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질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14위. 다르멘드라 프라탑싱. 인도에서 가장 키 큰 남자. 키가 크다는 말, 단순히 체격만을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프라탑가르 출신의 다르멘드라 프라탑싱은 무려 2m 46cm에 달하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로 알려진 그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과 호기심을 한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키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거인증이라는 병 때문에 생긴 것이죠.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뼈와 몸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자란 결과입니다. 겉보기에는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옷 한 벌 사려면 맞는 사이즈를 찾기 힘들고 대중교통을 탈 때는 편히 앉을 자리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침대도 특별 제작해야 하고 일반적인 생활 공간에서는 늘 불편함이 따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멘드라는 단순히 키 큰 사람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해 사마저와 디당에 가입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사회 문제를 알리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문제죠. 보통 사람과는 너무 다른 체격 때문에 평범한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 특별한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멘드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키만큼이나 큰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놀라운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조건을 안고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는지 보여주는 영감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위. 프리트비라즈 파틸. 인도의 늑대 소년. 할로윈 분장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이야기입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작은 도시 상글리에서 태어난 프리트비라즈 파틸은 세상에 나올 때부터 얼굴과 온몸이 빽빽한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병은 바로 다모증.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환자가 약 10명 정도밖에 없는 극도로 희귀한 질환이에요. 머리카락만 자라는 게 아니라 얼굴, 팔, 심지어 귀까지 짙은 털이 덮여버립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됐습니다. 친구들이 수군대고 어떤 아이들은 놀리기도 했죠. 심지어는 잔인하게 괴물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트비라즈는 그런 말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내가 타고난 모습일 뿐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그의 가족은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전통 약제부터 최신 레이저 제모 시술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트비라즈는 늘 고개를 당당히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놀고 평범한 10대처럼 살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그런데 이 소녀는 얼굴 전체가 털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외모보다도 더 큰 용기와 힘을 보여줍니다. 12위. 하룬 쿠마르. 네 다리를 가진 청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태어난 하룬 쿠마르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한 아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두 다리가 아니라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중 두 개는 정상적으로 기능했지만 나머지 두 다리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허리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기생성 쌍둥이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일부가 몸에 남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대며 심지어는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괴물 아니냐는 차가운 시선도 받았죠. 그러나 하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걷고 싶습니다. 만약 의사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현재 그는 여전히 수술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비용과 의료팀 구성입니다. 그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젠가 두 다리를 제거하고 자유롭게 걷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룬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특이 사례가 아닙니다. 그의 꿈은 너무도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그저 남들과 똑같이 걸어보고 싶다. 그 바람 하나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11위. 무함마드 칼림.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진 소년.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무함마드 칼림은 단 8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엄청나게 큰 두 손 때문이었죠. 그의 손은 각각 약 2.3kg 이상, 길이는 무려 33cm에 달했습니다. 마치 성인 남성의 발 크기만한 손을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가진 질환은 의학적으로 거수증이라고 불립니다. 특정 신체 부위,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정상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희귀한 병이죠. 하지만 이렇게 큰 손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특이하다 수준을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는 일,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을 드는 일, 심지어 연필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려고 해도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멀리 도망갔고 선생님조차 받아주기를 꺼릴 정도였죠. 사회적 편견과 따돌림 속에서도 칼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손 크기를 줄이기 위한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몇 차례의 수술을 통해
점차 손기능을 회복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칼림은 점점 더 익숙하게 자신의 몸을 다루게 되었고, 언론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진 소년으로 보도되며 유명해졌습니다. 한때는 놀림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당당히 서게 된 겁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장애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 10위. 조티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여성. 인도 나그푸르에서 태어난 조티 함께는 키가 약 62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인데도 갓난아기만 한 키, 그 작은 체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녀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드문 성장 장애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뼈의 성장을 방해해 키가 자라지 않게 만드는 병으로 흔히 외소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티는 자신의 작은 몸을 절대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누구보다 큰 꿈을 품었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냈습니다. 2011년 그녀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살아있는 여성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그 이후로 조티는 단순한 기록 보유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로 주목받게 되었죠. 그녀는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레드카펫 위를 당당히 걸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드라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프릭쇼에 출연하면서 할리우드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조티의 작은 체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와 당당한 태도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고향 나그푸르에서는 그녀를 보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조티는 진정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작다고 해서 작게 살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그녀는 보여줍니다. 성공은 키로 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느냐로 결정된다. 9위. 악샤트 삭세나. 손가락과 발가락이 34개인 소년. 대부분의 사람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합쳐서 20개의 손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태어난 악샤트 삭세나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 세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합쳐 총 34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각 손에 7개씩, 발에는 10개씩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다찌증이라 불리는 기형의 일종입니다. 보통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하나나 2개 더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샤트처럼 극단적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사례였죠. 악샤트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아직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기가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손발가락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손에 엄지손가락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뉴델리의 의사들이 여러 차례 수술을 통해 일부 손가락과 발가락을 제거하고 대신 엄지손가락을 재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처음엔 단순히 손발가락이 조금 많은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게 되었고 기네스북 등재 소식을 접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지금도 악샤트의 기록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8위. 사르완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염을 가진 남자. 인도 펀자브 출신의 사르완싱은 단순히 수염이 긴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무려 2m 51cm에 달하는 수염을 자랑하며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수염을 가진 남자로 등재된 인물입니다. 그의 수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 신앙과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시크교에서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는 것을 금기시하고 신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르완은 이 교리를 철저히 지키며 수십 년 동안 수염을 자르지 않고 가꿔왔습니다. 그의 수염 관리법은 마치 봄을 다루듯 정성스럽습니다. 매일 빗질하고 오일을 발라 윤기를 유지하며 특별한 날에는 정갈하게 따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꾸준한 관리 덕분에 그의 수염은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풍성하게 유지되고 있죠. 처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건 가짜일 거야 라며 믿지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웅장한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네스북 공식 측정으로 진짜임이 확인되면서 그는 단숨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완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시크교의 가치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7위. 칼파나 발라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아를 가진 여성. 보통 성인의 치아는 총 32개입니다. 사랑니까지 모두 포함해도 이 숫자를 넘기기 어렵죠. 그런데 인도의 여성 칼파나 발라네는 무려 3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보다 6개가 더 많은 셈입니다. 그녀의 치아는 위아래 골고루 고르게 나 있어 웃을 때마다 꽉 찬 듯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본인조차 이것이 특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치과를 방문한 후 의사가 당신의 치아 수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치아 개수가 확인됐고 결국 칼파나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치아를 가진 여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치아가 많다고 해서 그녀가 특별히 불편을 겪은 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씹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잦은 통증이 뒤따르는데 칼파나는 평생 큰 치과 질환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아가 단단하고 건강해 치과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록을 세우는 건 때로는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그저 타고난 몸 자체일 수도 있다. 칼파나는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기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미소는 이제 가족과 친구들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회자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죠. 6위. 스미타 스리바스타바.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 인도 프라야그라즈 출신의 스미타 스리바스타바는 길거리에서 한번 마주치기만 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여인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무려 1m 75cm까지 자라나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으로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스미타는 14살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30년 가까이 매일같이 정성껏 관리하며 지금의 압도적인 길이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그녀의 비밀은 철저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빗질하고 천연 오일을 발라 건강을 지키며 정기적으로 세심하게 감아내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머리를 기른 이유는 단순한 기록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스미타는 어머니로부터 여성의 긴 머리카락은 곧 아름다움과 품위의 상징이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인도 전통에서 긴 머리카락은 신성함과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 전통을 한층 더 발전시켜 자신의 삶 그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다 보니 머리를 빗는 데만도 한참이 걸리고 머리 감는 날은 반나절이 사라지곤 합니다. 외출할 때는 머리카락을 묶거나 감아 올려야 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늘 신경을 써야 하죠. 그럼에도 스미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머리카락은 제 정체성이고 제 삶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그녀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많은 여성들은 그녀의 긴 머리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스미타의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가 길다는 기록을 넘어 인내와 꾸준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위. 데반드라 스타르. 손가락과 발가락이 28개인 남자.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목수로 일하는데 반드라 수타르는 평범한 장인이 아닙니다. 그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합쳐 총 2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손에 14개, 양발에 14개. 보통 사람보다 무려 8개가 더 많은 것이죠. 이것은 의학적으로 다지증이라 불리는 희귀한 기형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두 개 정도만 더 있는 수준인데 데반드라처럼 극단적으로 많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신체적 특징을 불편하게 여기고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데반드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손가락들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목수로서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매일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가구를 만드는 일에서 그의 손가락은 결코 방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특유의 손재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위험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많다 보니 작업 중 다칠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데반드라는 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모습 그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건 제게 주어진 운명이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희귀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다름이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4위. 샴날라 야다브.
머리에서 자라난 인간의 뿔.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에 살던 샴날랄 야다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머리 위에서 실제 뿔처럼 자라난 돌기 때문이었죠. 이 뿔은 길이가 약 10cm에 달했고 마치 단단한 발톱이나 뼈처럼 꼬불꼬불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건 신의 벌인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인가? 시골 마을 특유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에게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뿔은 사실 피부각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피부 세포의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단단하게 뿔처럼 돌출되는 경우인데 주로 케라틴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샴날랄의 경우 이 뿔은 오래 전머리에 입었던 외상 이후부터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혹처럼 보였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점점 뿔 모양으로 변했고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동안 그는 이 뿔을 그냥 이발소에서 이상한 혹처럼 잘라내며 버텼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지자 결국 전문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뿔을 깨끗하게 절제해냈고 그 이후 샴날랄은 비로소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신비나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도 의학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상처가 예상치 못한 기이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3위. 리틱 로션. 두 개의 엄지를 가진 배우. 인도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 리틱 로션. 그는 수많은 히트작에 출연하며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슈퍼스타입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처음 놀란 건 그의 연기력이 아니라 손에 달린 두 개의 엄지손가락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엄지손가락이 나란히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다지증이라고 부르는 선천적 기형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정상보다 많아 태어나는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불편을 줄 수 있어 수술로 제거하기도 하지만 리틱은 이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나의 개성이라며 받아들였고 지금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상하다라는 시선을 받으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을 자신감을 키우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오늘날 리틱 로션은 인도의 톱 배우이자 세계적인 댄서로 자리매김했죠. 사실 그는 단순히 엄지가 두 개인 배우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아 춤을 출 수 없을 거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한때는 뇌종양 의심까지 받으며 건강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역경을 극복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리틱 로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남들이 결점이라고 부르는 것도 스스로 당당히 받아들이면 그게 곧 나만의 장점이 된다. 그의 두 엄지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자신감과 도전정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2위. 스리다르 칠랄. 66년 동안 손톱을 자르지 않은 남자. 여러분은 혹시 손톱을 몇 주 동안 안 잘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길어져도 불편한 게 손톱인데 인도의 스리다르 칠랄은 무려 66년 동안 왼손 손톱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이 결심을 한 건 1952년 겨우 14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은 일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 순간 그는 다시는 손톱을 자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4년 푸네에서 공식 측정이 이뤄졌을 때 그의 왼손 손톱 길이의 총합은 9m를 넘는 길이에 달했습니다. 손톱이 길게 휘감아져 마치 나무뿌리나 철사처럼 꼬여 있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손톱을 가지고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문을 통과하거나 버스를 탈 때도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손톱의 무게가 손목과 어깨, 심지어 허리까지 부담을 주어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2018년 그는 뉴욕의 한 박물관에서 자신의 상징과도 같던 손톱을 잘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66년 만에 잘라낸 그의 손톱은 현재 리플리에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리다르 칠랄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네스 기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는 한 사람의 결심과 집념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동시에 집착과 인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